공부에 대해서 뭔가 성스러운 관념을 좀 가지고 있죠. 네. 조선시대 선비 어떤 문화 그런 것들도 네, 존재하고 네. 공부하는 자체를 대단하다고 네, 조금 신성시하는 경향도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뭔가 공부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자세라든지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네, 네. 그런 거 모두 필요 없고 그냥 점수만 잘 받으면 돼요. 근데 점수를 잘 받으려면은 뭘 알고 있으면 되냐면은 네. 해답을 많이 알면 돼요. 해답. 네. 네. 결국에 답을 많이 맞히는 사람이 점수를 잘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딜레마가 있죠.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럼 공부를 많이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못 풀죠. 못 풀죠. 해답을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 처음부터 해답을 꼭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해답을 외우는 게 가장 좋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냥 해답을 이해가 안 돼도 외운다. 근데 이제 외운 후에 거기 뒤에 배경 지식들을 이해를 해야겠죠. 네. 일단은 정답이 뭐고 그다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테스트할 때는 네. 정해진 유형들이 존재를 해요. 1번이 독수리고 네. 뭐 2번이 갈매기고 네. 3번이 오징어 4번이 네. 까마귀 네. 이러면 답이 혹시 오징어 뭔지 같은 그렇죠. 거겠죠. 이건 문제를 읽지 않아도 오징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정답 패턴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배열을. 그래서 여기서 출제자가 묻고 싶은 거는 네. 조류랑 그다음 어류를 구별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그때부터 책에서는 조류랑 어류 파트만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만 찾아서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면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 파트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댓글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예전에 올렸을 때 네. 야 그딴 식으로 공부해서 변호사를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사법시험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저는 팔찌선다이기 때문에 객관식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네. 정답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법조인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합격하고 나서 또 내 실력을 쌓을 기회들도 존재를 하죠. 저도 실무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그게 네. 너무 크죠. 해외 여행 같은 거를 간다고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근데 그런 데를 내가 무턱대고 그냥 가진 않겠죠. 네. 보통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여행 책자 같은 걸 보통 많이 보고 갑니다. 네. 근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불필요한 위험이나 시간 낭비, 노력 낭비를 하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합격 수기들에 나와 있어요. 합격 수기.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됐던 이유는 저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합격 수기랑 50년치 정도를 다 모아서 봤고요. 네. 아주 옛날 거부터. 네네네. 그 다음에 일본 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능한 범위의 이제 외국 거를 다 수집해서 네. 사실 공부라는 게 왕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사람 머릿속에만 방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귀납적으로 누구나 이 방법을 썼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해보니까 그런 수기들을 읽어보니까 모두 읽어보면요. 네.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네. 빨리 알게 됐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헬스 같은 걸 할 때 이 네.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하루아침에 몸짱이 되진 못하거든요. 네. 오늘 운동 시작한다고 내일 아놀드 슈왈체네거 그죠. 그렇지 않죠. 근데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가 어떻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력이 안 늘지라는 의구심을 가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리스크나 불안함은 아예 없었죠. 왜요? 검증된 방법을 전 쓰고 있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검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너무 훌륭한 분들이 다 거의 모든 동서양의 합격자들이 다 썼던 방법을 제가. 우리가 시간 문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합격이 되고 안 되고는 시간의 문제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네.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네. 그거는 시간의 문제가 시간의 문제 아니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방향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간의 문제로 바꿨고 네. 그래서 시간의 투입량을 늘렸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단기간에 합격한 방법이겠네요. 네. 저는 뭐 불안함 같은 게 없이 그냥 그 길로만 밀고 나가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사실 신사임당님 채널 같은 경우도 이제 네. 가장 단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다라는 네. 생각으로 오잖아요. 네. 근데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이 방법으로 100명이 모두 다 이 방법으로 벌었다고 한다면 믿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런 방법은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공부에는 그게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방법을 하거든요. 네, 근데 네. 다만 내가 그만큼 시간을 투입하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이지. 맞습니다. 네. 근데 저야 이제 뭐 그때는 되게 젊은 시절이었고 네. 저도 뭐 25, 6살 테니까요. 그리고 또 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네. 대한민국 남자는 또 조금 초인적인 힘이 발휘될 때가 한 번은 있는 것 같아요. 군대를 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 군 문제가 걸리면 제 생각에는 그거 게임을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워크래프트랑요. 네. 스타크래프트를 했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연습생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열심히 했었죠. 진짜요? 네.
아니 이거 말이 안 돼. 스타크래프트 연습생을 어디 무슨 골드뱅크라고 이제 네. 지금은 게임단이 없죠. 그때 이제 그래서 발족을 하기로 서울에서 이걸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때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고 그래서 네, 그다음에 네. 또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도 똑같은데 네. 학생이 그 직업을 가지려면은 취직 인허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교장 선생님의 이제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네. 보통 그걸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몇 살 때 하셨는데? 자퇴라는 거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스타크래프트 연습생이었어요? 네. 그때는 근데 사실 연습생이란 개념이 좀 없을 때예요. 그래 PC방 대회 나가면 우승하고 이랬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종족은 뭐예요? 저는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시구나. 어쩐지 공부를 잘하시더라. 근데 제가 그때도 썼던 전술이 네. 그 이제 정보 격차를 조금씩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방송인으로도 유명하지만 저희 때 최고의 선수는 기욤 패틀이었어요. 아, 네. 기욤이 프로토스인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인터넷을 다들 안 하던 시절인데 네, 네. 없었죠 회선이. 근데 네. 저 혼자 그걸 집에서 공부한다고 거짓말하고 깔아서 네. 이제 기욤의 어떤 그 전술들을 제가 해외 사이트를 다니면서 다 네. 모아서 분석을 한 거예요. ADSL 깔고 집에. 드루넷 깔아가지고 그때 두루넷. 네. 저희 동네에 저 혼자 회선을 썼거든요. 네. 공부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거 해주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런 식으로 연구했었는데 그 네. 공부도 전 똑같이 했어요. 독창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면은 네. 그냥 맨 땅에 헤딩한 머리만 깨져요. 그래서 분명히 검증된 방법을 쓰는 게 안전하죠. 그래서 이거를 정보의 격차를 이용했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게임을 아시니까요. 네. 또 이제 테크트리란 말도 쓰시잖아요. 네네네. 썸네일에도 쓰셨고. 네. 근데 그런 테크트리나 빌드오더 같은 것들이 네. 지금은 리플레이 때문에 공개가 다 돼 있죠. 근데 그죠. 옛날엔 공개 아예 안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외국의 어떤 그 약간 백도어 같은 거를 좀 들어가서 네네. 그 모임에 들어간다든지 네네. 아니면 제가 이제 또 침묵을 좀 만들어가지고 물어본다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 빌드오더 뭐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테크트리를 이제 자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거죠. 한국 사람은 모르지만 외국인들은 대회에서 휩쓰는 방식들 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많이 배웠죠. 그래가지고 그 해외에서 개발된 방식을 국내 대회에서 나 혼자 쓰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이제 연습 게임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이제 네. 뭐 쓰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게임은 몇 시간씩 하셨어요? 저는 게임 때문에 제가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뭐 몇 시간이 아니고 그때는 네. 학교 가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게임했죠. 학교도 제가 가출도 몇 번 하고 학교도 안 간 적도 많이 있었고요. 예. 제가 이거 게임 하다가 잘 된 사람들 공통점을 다 알게 됐어요. 한 사람이 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치가 커요. 동의합니다. 내가 최대한 몰입할 수 있는 그 값을 네. 난 알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네, 맞아요.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저는 게임을 잘했던 아니면 게임에 오래 중독됐던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가 아닌가. 왜냐면 그 승우 아빠도 네. 승우 아빠도 엄청 게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슈카월드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형님도 진짜 엄청 게임. 그 형님도 랭커였어요 스타크래프트. 이야. 예, 그래서 뭐 블리자드에서 이런 상패 같은 것도 오고 이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네. 공부할 때 사람들이 이제 저는 막 집중력도 없는 것 같고 네. 오래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뭐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제가 여쭤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미드 같은 거는 네. 열 몇 시간씩 정주행 할 수 있대요. 예. 그러면은 그건 공부가 재미없어서 그럼 못하는 거다. 열 몇 시간을 뭔가 할 수 있는 정신이나 네. 신체 체력이 있는 거다라고 그죠, 얘기를 그죠.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방법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해답. 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네. 사실 공부라는 게 왜 어렵냐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내가 어느 정도로 이게 사고의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이 방법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방법을 의심하게 돼요. 네. 이게 맞나? 이래서 또 다른 거를 시도해보고 그런데 음. 그냥 일단 방법에 대한 의심이 없으면요. 네. 이제 목표가 되게 명확해져요. 요것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단순해요. 시험은 기출 문제가 이렇게 쭉 존재를 하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말을 잘 안 믿어요. 다 검증을 직접 해보는 스타일인데 네. 강사님들 말을 믿는다든지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통계를 다 내봤어요. 50년 이제 사법시험이 50년 제가 칠 때 52회 정도였는데 네네. 52개의 이제 2회 기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네. 이걸 통계를 다 내보면 어느 파트에서 문제를 많이 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네. 그다음에 또 예상 문제집을 모두 수거해 보면은 모든 문제집에 실려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걔들만 먼저 모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과목에서 500개 정도의 어떤 테마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네. 저는 60개만 딱 먼저 공부를 해요. 어. 그래서 최소점을 일단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제가 출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어떤 문제로 나를 테스트를 할지 저는 상상을 자꾸 해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런 심리를 많이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네, 그런 이런 게 거를- 그런 게 인식이 돼요. 보이죠. 네. 이 파트는 이것밖에 못 내겠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막 네. 되게 친한 애들한테 정리도 해주고 그랬어요. 이 파트에서는 몇 점짜리로 이런 문제밖에 안 나와. 이거는 저의 감이 아니라 통계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시험장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마치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저 네. 수능처럼 만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합격점이 지금까지는 뭐 75점, 76점이었어. 그러면 네. 나는 이번에는 78점을 받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22점을 버리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찾아요. 시작하면. 네. 문제를 시작하면 바로 처음부터 푸는 게 아니라 네. 안 풀어도 되는 걸 먼저 찾아내요. 네. 너무 어렵거나 모르는 부분들. 어. 그래서 점수를 대충 계산하면 19점 정도까지 와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를 다 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뭐 내가 많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네. 합격 명단에 있냐 없냐로 결정되는 거지. 그죠. 내 머리를 쪼개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스타크래프트 익히는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셨네요. 똑같죠. 기원 패트리의 해답을 보고 맞습니다. 네. 그거를 기반으로 연습 게임을 해보다가 네. 이래서 이것이 존재하는구나. 맞습니다. 라는 걸 역으로 깨닫는 순서로 네. 저는 저를 네. 또 잘 못 믿기 때문에 네. 검증된 것만 따라해요. 검증된 것만. 네,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잘하는 사람을 리서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진짜 그 사람하고 한 몸이 된다는 느낌으로 똑같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사고라든지 이런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네.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네. 뭐 한국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건 이 방법으로 다 될 것 같은데요. 그죠? 해답을 먼저 찾고 네. 따라하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잖아요. 이래서 이게 있구나.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사법시험처럼 어려운 거에 적용을 했느냐, 네. 아니면 내가 뭐 맛있는 걸 만드는데 그걸 적용했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맞습니다. 이래서 이게 소금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시키면은 네. 소금 원산지를 공부를 하고 네. 성분을 공부를 하고 어. 그다음 맛 스펙트럼을 공부를 해요. 네. 근데 실제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는 이미 지쳐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하면은 네. 에너지도 되게 절약이 되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 안 나와. 그걸 알게 되죠. 네. 별로 안 봐도 되는 부분들. 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무관의 제왕 분들이 많으세요. 무관의 제왕. 네,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오래 하셨고 네. 박학다식 하시고 네. 주변에서 물어보면 질문 답변 다 해주시는데 네. 정작 시험 안 되시는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이 아까 전처럼 막 이렇게 소금 원산지를 공부하는 그런 네. 스타일인 거예요. 네. 네. 실제 음식은 만들어 보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답을 알고 맞아요. 네. 그게 그거의 설계도를 역추적하는 거. 뭐 그런다면서요. 그 제품 사가지고 네. 경쟁사 제품 사서 일단 답을 본 다음에 네. 그걸 분해해가지고 네. 다시 내 기술력으로 막 가져오고 이런다면서요. 많죠. 지금 산업에서. 이제 네.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 그 네. 파이널 판타지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네. 그 게임이 처음에 그 스퀘어에서 만든 건데 네. 드래곤 퀘스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 게임이 네. 먼저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하니까 네. 이 파이널 판타지가 그 게임을 사서 네. 이거를 4번 플레이 해보고 완전히 다시 비슷하게 만들어서 냈는데 히트를 쳤어요. 뭔가 성공하는 것들을 따라하면 네. 그게 좀 쉽게 좀 되는 경향이 있죠. 파이널 판타지가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드래곤 퀘스트보다 파이널 판타지가 더 오래 게임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근데 드래곤 퀘스트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나오고 그걸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네. 더 파이널 판타지도 굉장한 명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느낌이 이제 완전 두 개가 다르죠. 네. 처음엔 되게 비슷했는데. 초코보 나오고 이럴 때. 맞아요. 네. 아시네요. 그렇죠. 저도 게임 좀 했었습니다. 저도 그거에 이제 스피노프 게임인 초코보의 이상한 던전도 했었고. 저는 풍레이 시렌을 네. 정말 좋아해요. 초코보의 이상한 던전, 풍레이 시렌, 네. 그다음에 그 톨네코의 모험 세 개가 같은 거거든요. 네네네네. 저는 그런 거 이제 야리꼼이라 그래서 깊이 파기 게임류라 그러는데 네네. 좋아하고 잘합니다. 저는. 저도 그런 게임을 굉장히 좀 좋아했었어요.
근데 뭐 네. 여튼 그러면 일단 그 9개월 만에 했다라는 건 말 네. 그대로 공략집을 보고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냥 뭐 의심의 네. 여지 없이 그냥 내가 방법이 잘못되진 않았을 테니까 네네. 이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는 내 선택인 거고. 네네.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이제 과거에 네. 얼마 정도 이게 시간이 걸렸는지 생각해 보면 네.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믿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어떤 얘기예요? 다시. 저도 뭐 이제 기간을 나눠 보면은 9개월 네. 만에 뭔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네. 말로 생각하면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이 저도 든다고요. 네, 제가 네. 과거에 저를 바라봐도. 네. 근데 저도 뭐 사람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분이 3개월 만에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루에 8시간을 공부를 하고 3개월 만에 됐대요. 네. 지금 이제 엄청 유명한 학교 교수님이 되셨어요. 네, 국대 네. 교수님이 되셨는데 근데 그분이 8시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배로 하면 저는 한 달 반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계산이 내려졌어요. 네. 시험까지 2달이 남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1차 그때 시험이? 네, 1차 시험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 달 반을 바짝 준비를 해서 네. 시험이 된 거죠. 아니 한 달 반 공부를 하고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요? 네, 그렇죠. 뭐 3개월하고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네. 2배로 하면은 저도 한 달 반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공략집처럼 공부를 하니까 네. 문제가 뭐가 나올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많이 보다 보면은 저는 사실 문제를 되게 빨리 풀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오징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네. 오징을 보는 순간 답이라고 찍고 넘어가요. 그냥. 어차피 이게 답일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와서 검토를 해보면 되거든요. 네, 맞는지 네. 아닌지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읽고 풀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특정한 단어가 나오면 답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약간 토익처럼.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토익 공부 해보셨어요? 해봤죠. 토익이 약간 그렇게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법 시험도 똑같이 돼요. 진짜요? 네, 돼요. 네. 저는 사실 네. 시험 문제를 저희가 이제 팔찌 선다고 네. 시험지가 한 13, 4장 정도 돼요. 근데 70분을 주거든요. 네. 제가 근데 문제를 보통 30분 정도에 다 풀어요. 40분 마킹 시간까지 하면 40분 정도고 네. 2, 30분 정도를 그냥 검토하고. 전 잤거든요. 어차피 검토를 해도 안 바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 감독관님이 막 저기 와서 이렇게 등 두드려주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포기한 줄 알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엔 검토라든지 네. 할수록 어차피 오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감각을 연습한 감각을 믿은 거죠. 네. 그렇게. 연습 때도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왔고 실제 시험도 그렇게 치고. 그럼 그 왕도가 있네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죠. 이거는 네. 건방지게 저의 방법이 왕도라는 뜻이 아니라 왕도가 존재하는데 제가 그걸 따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거를 찾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타입이시겠네요. 저는 시험 기간 내내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법 시험이라 그러면은 한 이 스튜디오 천장까지 책을 쌓으면은 네. 2줄로 쌓으면 그걸 다 외우면 되거든요. 네. 사진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외우는데 시간을 쓴 게 아니라 네.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될지를 찾는데 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방법을 찾는데. 네, 그래서 실제 암기하는데 쓴 시간은 2개월 정도. 마지막에 막판에 그냥 외울 것만 외우고 그 전에는 어차피 어떤 부분을 보고 이거는 쓰면은 답이 된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죠. 나오는 패턴 같은 것들. 방법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방법.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죠. 네. 그 사실 이제 헛된 믿음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신사임님들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자 오늘부터 이제 편의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 직업 자체를 제가 어떤 천대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는 뭐 1,000억, 2,000억을 벌겠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죠. 그거는 조금 이 방법으로는 이 돈을 못 벌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공부도 똑같거든요. 네. 이 방법으로는 단기간에 안 되겠다는 것들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강의를 다 들어본다든지 네. 아니면 모든 문제집을 다 푼다든지 네, 시중에 그런 존재하는 것들은 뭐 나쁘지는 않지만 순서라든지 어떤 목적이 좀 잘못된 거죠.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안 돼요. 공부는 넓고 고르고 얕게 해야 돼요. 깊게 파면은 그만큼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정답을 알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 네. 이후에 어떤 실용적인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이제 공부법의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신 게 수험생 분들이 네. 뭐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이미 나왔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전혀 모르거든요. 어. 그거는 한 번 보고 끝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계속 보는 거예요. 네. 이 감이 나한테 들어올 때까지 네. 보고 또 보다 보면은 아 내가 이제 문제를 낼 수 있는 수준까지가 갈 수 있게 되죠. 네. 그럼 그때부터는 문제를 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책을 보면은 아 여기서는 어떤 걸 내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되게 매트릭스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원해 네. 보면 이렇게 녹색 쫙 네, 그런 네. 느낌처럼 되는 때가 와요. 계속 그걸 보다 보면. 정량화를 한 거네요. 맞아요. 네. 굉장히 정성적인 시험이지만 네. 이것의 결과값만 보고 네. 정량화를 해서 네. 분석을 시도한 거네요. 네. 말씀이 너무 네. 워딩이 좋으신데 그러니까 제가 딱 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음. 애초에 요즘 생각은 정성적인 것도 아니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네. 객관식은 그냥 정답 배열만 보는 것 아닌가? 이 정도까지 느낌이 들거든요. 지식 자체가 크게 필요 없지 않나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만 되면은 어. 어떤 객관식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고 나서는 암기하는 것만 남아 있다. 남은 단순 작업은 네. 몰아서 마지막에 다 그냥 네, 그때 하는 해버린다. 거죠. 네, 그게 시간적으로 가장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네. 조금 이제 공부가 잘 안 되시고 에너지를 잘못 쓰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모든 걸 정성을 모두 쏟아서 외우려고 해요. 네. 이거는 량이 아니라 나의 어떤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네. 분들 정말 경건하게 다 외우기 시작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책을 한 번 보고 시험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두 번, 세 번, 네 번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안 외워진 부분만 외우면 되겠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게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길에 네. 5만 원짜리가 쭉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럼 내 허리 건강을 생각해서 그거를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답이 보이면 네. 멈추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맞습니다. 하는 방법이 보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얻는 이득이 보이면 멈추는 게 더 불안한 거죠. 결과를 아시고 말하자면 계산이 좀 되시잖아요. 그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자 중에 너나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저희 채널에서 같이 이제 하다가 지금은 또 다른 채널을 하고 계신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가 빠질 정도로 네. 체력을 갈아 넣으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순간에 아파트 가격 상승의 정답을 찾은 거예요. 아, 어떤 지역이 오르면 그 근처 입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1등 아파트가 1등 아파트가 오르면 2등 아파트가 시차를 두고 따라 오른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하고 네. 그때는 이제 세제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았었으니까 네. 아파트와 지역을 전수조사한 다음에 지금 올라간 것만 확인을 하면 가장 그거에 가까운 2등 중에 안 오른 것을 내가 찾으면 그걸 사는 순간 이익이 될 것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줄여서라도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앉아서 할 수 없잖아요. 직접 발품 파셔야죠. 왜냐면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가서 봐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말 그대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네. 체력을 깎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아는 순간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의 맥스치만큼 다 사람이 다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유튜브에 대해서 이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갖고 있는 체력을 다 여기다 쏟아붓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사람이 훌륭한 인내력이나 집중력이나 이런 걸 가져서가 아니라 그 방법을 아니까 네. 멈출 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예전에는 이제 네. 그럴 때 조금 원리적인 부분들을 좀 깨우쳐 드리고 싶다는 욕심을 가졌었는데 네. 그래서 막 댓글도 되게 열심히 달아드렸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사람도 늘어나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네. 아직까지 제 말을 받아들일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조언을 해드려도 네, 네. 본인의 뭐 믿음이라든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아. 그래서 저도 요즘은 조금 답변을 적게 드리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네. 놀라운 게 저도 유튜브를 사실 신사임당님 채널을 보고 시작을 했고 네, 네. 근데 자본주의 매뉴얼이라는 게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워딩이었어요. 당시에. 네. 뭔가 이렇게 요즘에 그 중간에 또 말이 또 많이 바뀌셨고 네.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이었던 하루하루 살아간 얘기 네, 이렇게 하셨었는데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도 계속 그렇게 돼 있었죠. 네, 네, 근데 그때는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공부라는 게 뭔가 방법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네. 정말 정량적이고 그 다음에 표준적인 어떤 제가 표준이란 뜻이 아니라 그런 방법들이 존재하는 걸 소개를 해주고 싶다.